자, 2022년 6월 고2 학력평가 16에서 20번 지문입니다. 자, 일단 문단부터 나눌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네요. 자, 6개. 자, 1문단부터 봅시다. 자, 1문단. 식물의 품종이란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네, 예를 들어서 얘는 안 쓸게요. 뭐 딸기 품종에 이런저런 게 있대요. 그런데 이 품종을 개량하는 거는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더 많이 팔리게 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식물의 품종을 소개하고 이 품종을 개량한 것에 대해서 소개했죠. 자, 이 문단으로 갑시다. 그래서 자,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품종을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쓰면 그거를 키운 사람한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육성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품종 개량을 촉진하고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려고 이 식물 신품종 보호법이라는 걸 신청한대요. 이 법에 포함이 되는 게 과수, 이제 열매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임목, 이거는 살림, 숲을 만들 목적이라고, 그리고 화훼, 얘는 꽃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 여기 안 나왔지만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대죠. 그러니까 자,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소개하는데, 자, 얘는 왜 하냐?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품종 개량을 촉진하고, 그리고 종자 산업 발전을 도모한대죠. 자, 그래서 얘네의 적용을 받는 거는 뭐냐? 일단은 과수, 얘는 열매, 그리고 임목, 얘는 숲 만드는 거, 그리고 화훼, 얘네는 꽃 감상하는 거. 근데 사실상 뭐라? 모든 식물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문단으로 갑시다. 그래서 육성자가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이 있대요. 자, 그래서 신규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대요. 자, 신규성은 뭐냐면 출원일 이전에는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 이게 품종보호 출원하기 전에 누가 판 적이 없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수나 임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6년 이상인 경우고,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1년 이상, 국외에서 4년 이상. 지금 여기서 국내에서 1년 이상인 건 똑같죠. 근데 국외가 다르죠. 이거 좀 주목해야겠네요. 국외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별성은 뭐냐? 기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품종하고 뭐가 구별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정성은 뭐냐? 계속 키운 다음에도 품종의 특성이 안 변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3문단에서 얘기하는 거는 품종 보호 요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신규성,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에 팔린 적이 없어야 한다. 자, 여기서 과수나 임목은 국내 1년 이상, 국외 6년 이상 팔린 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자, 수확물은 국내는 똑같아요. 그리고 국외는 4년 이상이죠. 얘가 다르죠. 그리고 구별성은 구별되어야 된다. 안정성은 계속 키워도 품종 특성이 안 변해야 된다. 그 외 구별성과 안정성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4문단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품종 보호 요건을 다 충족을 했어요. 그러면 품종의 명칭, 이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자 시료 등을 포함해서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돼요. 자, 제외자는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랑 우리나라 모두에서 품종보호권을 얻고 싶으면 각각 출원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제외자가 자기가 있는 나라에 먼저 품종보호를 출원하고 그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품종보호를 출원하면 그 출원일은,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죠? 출원일은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날이 아니라 최초 출원일을 인정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품종보호 출원 과정이죠. 그래서 필요 출원 서류는 뭘 포함해야 되냐? 명칭, 육성 과정, 그리고 종자 시료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특이한 게 제외자,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출원할 때는 그 나라와 우리나라 각각 출원해야 돼요. 대신 해외 그 나라에서 먼저 하면 출원일은 그 나라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이 1년 이내에 하는 거고. 자, 5문단 갑시다. 그래서 출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담당 기관이 품종보호 공보로 일정 기간 동안 공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누가 다른 사람이 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이의 신청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이의 신청이 없어요. 그러면 심사관이 이게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를 해요. 이때 신규성은 서류 심사로, 그리고 구별성과 안정성은 재배 심사, 실제 키워보는 거죠. 그래서 재배 심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돼요. 그래서 이게 거절할 이유가 없으면 품종 보호를 결정하고, 그래서 돈을 내면 품종 보호권이 설정이 된다는 거죠. 자, 출원 절차죠. 자, 첫 번째는 품종 보호 공보를 하죠. 이의 신청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심사하죠. 그래서 신규성은
서류 심사하고, 그리고 구별성하고 안정성은 재배 심사하죠. 그래서 얘는 1에서 2년 걸리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보호료 납부하고 보호권 설정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6문단으로 갑시다. 마지막. 그래서 이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기간인 이 존속 기간은 또 과수 임목이 하는 거니까 또 종류별로 다른가 봐요. 자, 과수나 임목은 25년이고 그 외의 식물은 20년으로 설정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거를 유지하려면 품종 보호료를 매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품종 실시료를 내야 된대요. 단 새로운 품종을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할 때는 이거를 돈을 안 내도 된대요. 근데 이 기준은 그래서 얼마 내야 되는데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권리자랑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냥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존속기간 중일지라도 이 사람이 품종보호료를 안 내. 그럴 때는 보호권이 소멸해요. 그러면 누구나 마음대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6문단의 얘기는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간. 그래서 아까 뭐라고요? 과수나 임목은 25년, 그 외는 20년, 그리고 보호료는 매년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키우고 싶으면 품종, 이거 용어 때문에 아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품종 실시료를 내야 된다. 근데 이제 금액은 자유인 거죠. 금액은 자유죠. 그리고 존속 기간이 지나거나 보호료 안 내면 보호권은 소멸된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전부군요. 뭐 다 조건 따지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뭐 제가 일부러 요약을 안 하고 지금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표시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 뭐 품종 비슷한 용어들 있죠. 품종 실시료랑 품종 보호료라는 녀석도 그렇고 여기에서 그리고 또 되게 비슷한데 헷갈리기 좋은 것들. 과수입목, 지금 신규성에서 과수입목이랑 종자 수확물이 국내는 똑같은데 국외만 다르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출원 과정에서 제외자가 출원할 때 그 출원일을 자기가 제외자가 자기 나라에서 먼저 했을 때는 그 나라 것을 인정한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우리나라에서 먼저 할 때는 그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가 안 해주는가?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그거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거는. 자, 그리고 출원 절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성은 서류 심사하고 구별성 안정성은 재배 심사한다. 이게 1, 2년 걸린다. 그런 얘기들을 아마 세세하게 학교에서는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